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주택임대차는 기간을 짧게 잡더라도 2년이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을 한 달만 빌리고 싶은 세입자와 소유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을 명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소 임대차 기간인 2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일시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 법원의 판례에 의해 판단해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금심 판례에서 임대차 기간을 4개월로 하고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판단되려면 특이하게 24년 수능 시험일까지 5개월이라고 기간을 확실히 명시하고 월세는 선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보증금은 되도록 적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법무부에서 만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을 조금 올려드릴게요. 1조는 보증금과 차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2조는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4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구조 변경, 전대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고 주거 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5조는 중도금이나 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10조에서는 중개 보수의 액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요. 방화는 불을 지르는 거예요. 현주 건조물 방화는 사람이 현재 거주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하는 것이지요. 고시원에 혼자 살던 감남은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불구속 기소되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태운 것은 자신이 살고 있던 고시원 방의 벽지 정도이고 따라서 피해액이 100만 원도 되지 않았어요. 방화치고는 아주 적은 금액이지요. 그 건물은 화재보험에 들어있었는데 보험회사에게 그 금액을 물어주지도 않았고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거가 명백함에도 자신은 방화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어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으려면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해요. 저는 지난번 쇼츠에서 설명드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현주 건조물 방화 사건 2심에서 변호를 맡았어요. 저는 그 사정 변경을 위해서 보험회사에게 피해 금액 80여만 원을 변제하도록 했고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해서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을 공탁했어요. 또한 부인하지 않고 자백을 하도록 했어요. 피해자는 사실 곧 고시원을 그만두고 나간 임차인이었는데요.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도 않았지요. 그래서 피고인의 경제 형편을 생각해서 200만 원만 공탁하도록 지침을 드렸어요. 오늘 선고되었는데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극적으로 감형이 되었답니다. 선생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주택 임대차로 돌아왔어요. 임대차 기간은 주택의 경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꽤 오래 전에는 1년이었는데 2년으로 되었지요. 이것은 잘한 것 같기는 해요. 1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긴 하지요. 다만 임대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될 무렵에 보증금이 급등한 기억이 있어요.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한 것을 이삿짐센터에서는 계약이라고 할 것 같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위 규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강행 규정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것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고 임의 규정은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설명드렸어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